세관에서는 알림이에 등록을 했지만 1월 27일 마약을 밀반입한 위나와 캐린스는 이후 2월 22일, 24일에도 다시 마약을 들여왔습니다. 2월 27일에 가서야 조직원 3명이 검거되는데 그중 1명이 위나 캐린스와 함께 1월 27일에 들어왔던 리고화였습니다. 중앙지검에서 취급했던 말레이시아 조직원 3명에 대해 복사해온 기록을 살펴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구체적으로 인정을 하고 자백을 해요. 1월 27일 날 그 날짜에 범행도 자백을 했는데 자백을 받아놓고 사건을 덮은 정황이 여실히 보이는 겁니다. 2월 27일 범행에 관한 리고화의 판결문을 살펴보니 그가 이전 범행에 대해 자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고화가 검거됐을 때 이전에 이제 밀반입한 것까지 전부 자백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제 협조했던 사람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할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쨌든 총책을 검거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이제 공범 수사는 계속 이어졌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게 좀 빠졌다는 건데. 리고화와 함께 검거된 부두목의 수첩에는 공범들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공범이 다들 지금 12명, 13명가량이 특정되어 있고 부두목의 수첩에도 적혀 있고 이미 아피스로 등록되어 있고 그러니까 계속 관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 마약을 밀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말레이시아 조직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 여부를 물었습니다. 중앙지검은 당시 리고화의 자백 이외에 보강 증거가 없던 상황이었고 부두목의 수첩은 밀수의 직접 증거로 삼기 어려워 나머지 우범자들이 입국하면 추가 수사하여 보강 증거를 확보하려고 노력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보강 수사를 했다던 기간 중 7월 위나와 캐린스가 또다시 입국해 마약을 유통시켰고 이들을 잡은 건 세관도 검찰도 아닌 영등포 수사팀이었습니다. 그 전에 관세청도 알았고 검찰도 알았는데 그때는 수사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사건의 가장 큰 의문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급조된 영등포 경찰서의 수사팀에서 이게 멀쩡을 잡은 거예요. 이렇게 큰 조직이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왜 안 잡아요? 영등포 경찰서 수사팀은 마약 조직의 실체를 파악하고 조직원들을 검거하는 눈부신 성과를 냈습니다. 당시 윤희근 경찰청장이 칭찬과 격려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장이 문자 보고를 지휘부에 했습니다. 세관 수사를 확대해 나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 당시 경찰서장과 백경정은 언론 브리핑과 현장 검증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브리핑이 예정돼 있던 전날 밤 백경정은 경찰서장의 전화를 받습니다. 밤 9시에 그 전화를 주시고 심각한 어투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사건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 연기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소장님, 제 신뢰가 깨지는 일입니다. 안 됩니다. 했더니 소장님이 지시하는 겁니다. 용산에서 원질 받으신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누가 어떤 지시한 겁니까? 전혀 없습니다. 한때 한 팀으로 큰 성과를 냈던 두 사람의 관계가 벌어지던 시점에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이 백경정에게 보도자료를 가지고 오라는 연락을 합니다. 세관을 연상시킬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빼라고 몇 차례 이제 얘기를 했는데 특별한 차이는 없는데 이제 마지막에 그 필로폰 국내 반입 시 입국 심사 및 통관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살펴보는 한편 요 문구가 이제 걸렸다는 건데 이런 문구들이 뭐가 이제 왜 들어가냐면 어느 정도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이제 수사 종료 결과 발표하면서 정책적인 함의 그다음에 여죄 수사 관련해서 여지를 열어놓는 측면에서 보통 이런 문구들이 들어가거든요. 이거 가지고 지금 공항세관이 수사 타겟이 됐다고는 읽히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상당한 외압으로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결국 보도자료는 연이어 수정됐습니다. 그렇게 서울청의 지시를 받던 날 백경정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10월 5일 날 제가 오전에 서울청에 갔다 와서 브리핑하는 재반 사항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의논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조병로 경무관이 전화를 했죠. 조병로 경무관은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창구로 의심받는 해병대 단톡방 멤버를 통해 인사청탁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인데요. 세관 얘기 안 나오게 해달라, 무리하게 하지 말아라, 조병록 경무관께서 얘기했던 그 워딩이 있습니다. 경찰도 국가기관이고 관세청도 국가기관인데 경찰이 관세청을 수사하면 국가기관끼리 서로 싸우는 걸로 비춰질 수 있지 않느냐. 국정운영에 부담된다. 야당을 도와줄 일이 있느냐. 부장님께서 네. 브리핑 내용에 세관 관련 내용도 있습니까? 저한테 이렇게. 네, 그렇죠. 예. 국정감사 때 세관 내용 가지고 정부를 엄청 공격할 텐데 네. 우리가 야당 도와줄 일이 있습니까? 올바른 네네. 스탠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나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정부의 일원이고 아마 네네네. 그래서 그게 뭐 문제 있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게 부장님 사견인지 안 그러면 누구 부탁을 받고 하신 건지.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 세관장하고 통화를 한 거고 그 언론 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제청장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 인천 세관장이 세관 직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에 대한 보도 방향을 알아봐달라고 연락을 해와 조 경무관 자신이 확인차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세관 연루 의혹을 보고한 이후 백혜룡 수사팀장에게 쏟아진 외압성 요구와 지시들. 얼마 후 영등포경찰서에서 서울청으로 사건 이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사팀은 와해되기 시작하고 수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가 됐습니다. 이첩 지시한 이후에 수사팀이 해체됐습니다. 사실상 해체됐죠. 그렇죠. 그 그게 수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쫓겨난 마당에 그 수사팀이 운전할 리가 없습니다. 경찰청은 조병록 경무관의 징계를 요청했지만 인사혁신처는 불문 처리하며 실질적인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찬수 서장을 비롯한 관련 인사들은 모두 영전했습니다. 반면 백혜룡 경정은 영등포경찰서에서 화곡지구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소위 말하는 징계성 좌천. 출근해서 제복을 보죠. 제복이 상징하는 것은 국민이 제복을 만들어 준 거다. 불의에 굴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과 나라를 생각해서 근무해라. 이런 의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혜룡 경정은 수사팀을 떠났고 1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 경찰 수사는 진척도 없이 또 종결되지도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마약이 유입돼서 엄청난 피해를 준 이 사안이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그러면 국가의 존재 이유가 있을까요?